동화마마, 오늘 들려주실 동화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탈무드 이야기 5편을 연속으로 들려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새털 같은 수다. 허풍 떨기 좋아하는 수다쟁이 여인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허풍에 시달리다 못해 라삐를 찾아갔지요. 라삐는 지혜로운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도 황소를 보았다고 해요.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하고 만날 때는 어머머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지 뭐예요? 라삐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지요.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까? 라삐의 질문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지요. 이 자루를 가지고 광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가세요.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돌아오세요. 여자가 라삐에게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어요. 광장에 도착해 자루를 열어보니 새털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그녀는 라삐가 시킨 대로 새털을 꺼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갔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좀 전에 늘어놓은 것을 주워 담으며 광장으로 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녀는 라삐에게로 가서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라삐가 말했지요. 험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지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말버릇을 뉘우치고 다시는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았대요.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한 라삐가 제자에게 물었어요. 라삐는 지혜로운 선생님 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없었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지요? 제자의 대답에 라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해서 씻지 않지. 하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매진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는다네.
과연 그렇겠군요.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고 다른 아이는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네. 두 아이 중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제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이 깨끗한 아이겠지요? 라삐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단 말인가? 라삐는 제자들이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동물원에 가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을 구경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에 갇혀서 자유로운 동물들을 구경해 보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사파리 자연 동물원이지요. 동물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마치 우리처럼 생긴 차를 타고 신나게 동물들을 구경하지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 재밌지 않나요? 누가 제일 중요할까? 큰일이 났어요. 임금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나란 일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지요. 임금님을 보살피던 의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암사자의 점만 있다면 나으실 텐데. 하지만 누가 무서운 사자에게 다가갈 수나 있겠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 한 사내가 나섰어요.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내는 숲으로 가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사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암사자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지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끝에 사내는 마침내 젖을 얻는 데 성공했어요. 어서 임금님께 가져가야지. 사내는 신이 나서 젖을 가지고 성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내의 다리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이번 일에 내 공이 제일 커. 무서운 사자에게 다가간 건 나니까 말이야. 그러자 사내 몸에 다른 기관들도 서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넌 사자의 앞다리를 밟아서 우리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걸? 사내의 눈이 흥분하며 소리쳤지요.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손이지. 젖을 짠 건 나니까. 사내 몸의 기관들은 너나 없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용히 있던 혀가 말했지요. 우리 모두 같은 몸에 있는데 왜들 싸우고 그래? 그러자 모두 입을 모아 혀를 나무랐어요. 너는 정말 한 일이 없네? 그러게,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점잔을 떠는 거야?
쓸모없는 주제에. 현은 슬슬 화가 났어요. 좋아.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지 직접 보여주지. 사내 몸의 여러 기관들이 다투는 동안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사내는 임금님께 암사자의 젖을 내놓았지요. 그대는 수고가 많았네. 이게 정말 암사자의 젖이란 말인가? 그런데 사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요. 그건 개의 젖이랍니다. 뭐라고? 사내는 자기 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리둥절하긴 사내 몸의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쟤 왜 저래? 어제 우리가 한 말 때문인가 봐. 손과 다리, 눈 모두 그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혀야 미안해. 어제는 우리 생각이 짧았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어서 바른 대로 얘기해줘. 그러자 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임금님. 제가 사자의 젖을 구하느라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그것은 얼마 전에 출산한 암사자의 싱싱한 젖이랍니다. 임금님은 사내가 구해온 암사자의 젖을 마시고 말끔히 병을 치료할 수 있었대요. 상인의 지혜. 어느 상인이 도시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잘 돼서 금화가 두둑해지자 걱정거리가 생겼지요. 돈을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금화를 땅속에 묻기로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금화를 땅속에 깊이 묻었지요. 다음날 상인은 금화를 묻었던 곳에 가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누군가가 땅을 파헤치고 금화를 모두 훔쳐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어진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상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인은 그 집 한쪽 벽에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내다보고 있다가 돈을 가져간 거군. 상인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리곤 그 집에 사는 노인을 찾아가 어수룩하게 물어보았어요. 어르신, 사실은 제가 물건을 사려고 돈을 좀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요. 한 주머니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주머니엔 은화 800개가 들어있지요. 저는 도둑 맞을까봐 어제 작은 주머니를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화도 같이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땅에 묻는 것이 낫겠네. 노인은 얼른 대답했어요. 나머지 돈주머니도 가질 생각에 신이 났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상인이 떠나자 노인은 어제 훔쳤던 주머니를 들고 원래 있던 나무 아래로 갔어요. 그리고 돈주머니를 다시 파묻었지요. 상인은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노인이 은화까지 가지기 위해 틀림없이 어제 훔쳐간 금화 주머니를 제자리에 묻어놓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상인은 돈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해서 잃어버린 금화 주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었대요. 생각의 차이.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먹을 것을 구해야 할 텐데. 둘이 힘겹게 걷고 있는데 다행히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그 집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높은 천장에 큰 과일 바구니가 매달려 있지 뭐예요. 한 남자가 말했어요. 이거야 우원. 저렇게 높이 매달려 있는데 저걸 무슨 수로 꺼내 먹겠어? 그러자 다른 남자가 말했지요. 과일이 엄청 많군. 실컷 먹고도 남겠어. 하지만 너무 높아. 그래도 과일이 저곳에 있다는 건 누군가 저기에 매달아 놓은 거겠지? 그러니 분명히 저 바구니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분명 같은 상황에 있지요. 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친구들이라면 과일 바구니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볼까요?